상속재산 반출 방법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4가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 입장에서 상속재산을 반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4가지를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반출하려면 보통 현금화해서 반출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죠. 또 처분을 해야 하는 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금화를 해서 반출을 해가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도 증권, 보험 이런 것들은 또 상속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은행 예금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속 처리를 한 금융재산 일체는 이제 반출을 하는 것이고요. 현금화가 필요한 거는 먼저 선행적으로 현금화가 되어야 반출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현금화가 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뭐 현금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출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상속 처리가 다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나중 문제고요.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 처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게 반출이 가능한 상태로 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상속 처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반출을 하려면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을 할 수 있게 먼저 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 처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죠. 또 금융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은 너무도 다양한데요. 은행, 보험, 신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권회사 등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속인 명의로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출 승인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일단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재산 반출을 위해서는 단순합니다. 어쨌든 부동산은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반출하면 되는 것이고, 뭐 부동산 매각 적용 확인서를 받는 게 반출 승인 절차인데요. 동산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도 어쨌든 뭐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반출하면 되는 건데, 정작 중요한 거는 모든 이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하고 또 반출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형태로 현금화를 한 상태, 이게 사실 시간의 대부분입니다.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각 자금 확인서, 상속 부동산이라면 이제 자금 출처 확인서까지 동시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재산 같은 경우는 자금 출처 확인서, 이런 부분을 받는데요. 반출 승인 절차가 이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세금 납부가 완납이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세금을 완납을 했는지 여부, 상속세는 이 확정결정 과세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6개월 내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9개월 내에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결정을 해줘야만이 그 다음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세금에 온전히 납부가 돼 있느냐, 그래서 이 기간이 사실 1년에서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심화무산을 반출을 해가기 위해서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한데, 세무서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거는 저거 자금 출처 확인서나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발급을 해준다는 것인데, 이거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나 이런 게 온전한 처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속세가 확정된 이후에 이런 승인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속과 관련된 세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상속과 관련된 세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생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망인에게 생전에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속인들이 이걸 이전받아야 하고요. 결국 상속세 신고나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어쨌든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세금 외에도 이 재산을 한 번에 싹 가지고 나간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뭐 세금을 어떻게든 추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상속세 외에도 망인과 관련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여부, 또 상속인과 관련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다음에 자금 출처 확인서가 발급이 돼서 지정한 거래 외국환 거래 은행을 통해 가지고 반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의 이전을 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거다. 여기가 사실 대단히 어렵고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부동산은 오히려 단순하지만 금융재산을 인출받아서 한다는 게 금융기관별로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만약에 모든 상속인이 한국인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금융재산을 인출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 반출 승인을 받는 것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모든 세금은 다 완납이 되어야 하고 확정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승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 이전, 그 다음에 세금 납부가 돼야 반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이전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재산 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느냐,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인데요. 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시간입니다. 미리미리 처리해야 하는 것들, 세금 신고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서 프로베이트 절차도 있습니다. 이런 미리미리 처리해야 하는 것들을 생략하고 간다면 나중에 가서 모든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우측에 보이는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만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세금 신고, 뭐 상속세 신고라든지 뭐 양도소득세 신고든 뭐 이런 것 등은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 시민권자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재산 반출을 해가는데 미국에서 프로베이트 절차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을 때는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한 관리인 지정이 필요한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은 그때부터 프로베이트 절차를 하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과세될 만한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10억 원 미만의 금액이라면 애초에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아있는 재산과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액을 통해 가지고 상속세 여부가 과세되기 때문에 조사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막상 반출을 해나가려고 할 때 승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또 부랴부랴 신청을 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할 점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재산 반출을 하기 위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반출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인출을 해야 하는데, 인출을 위한 프로베이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 절차들은 1년 이상이 소요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가셔야만이 전체 기간에서 지연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본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측에 보이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외에 있는데 이런 반출을 위해서 제가 직접 한국에 가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옷이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이다, 아니면은 뭐 한국에 뭐 이걸 도와줄 상속인들이 있다, 그러면 직접 사실 오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대부분 은행에 있는 재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면은 사실 직접 오시지 않아도 반출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직접 오셔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일단 재산 조회를 해봐서 재산의 종류가 무엇인가,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남겨져 있는 금융재산 종류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서 은행인지, 또 은행은 어디인지, 증권사는 또 어디인지, 신탁된 예금은 있는지, 보험금 받을 게 있는지, 이 종류별로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 와야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파악을 먼저 하신 다음에 반출을 하기 위한 절차 때 내가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파악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굳이 한국에 들어오시지 않고 이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사실 한국에 오셔야 하는 경우는 복잡한 재산들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굳이 한국에 오실 필요는 없고, 그런 관련된 사례들은 저희 법인에서는 수십 건 이상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 서류에 대해서 해외에서 서명만 하고 안내드린 방법에 따라서 인증 절차만 밟아서 보내주시면 어쨌든 굳이 한국에 오시지 않고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상장 주식 경우에 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전받고 매각해서 세금 내고 반출을 하는 것이고요. 기타 현금성 재산,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하고, 또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시 매각을 한 다음에 어쨌든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시고 반출을 하면 되겠는데, 앞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미국 시민권자의 입장에서 반출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두시면 간단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역시 댓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